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시다시피 앞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멀티 회로 시험기, 만능 회로 시험기라 그러죠. 일명 테스터기라고 하는데 거기 한 4개 정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그전 아마 영상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뭐 저도 그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블로그에도 이런 걸 올려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오늘은 그때와 좀 다르게 사실은 뭐 이 테스터기라고 얘기를 뭐 그냥 지칭할게요. 테스터기는 원래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어요. 아날로그형으로 이렇게 바늘이 올라가는 눈금이으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가 있고, 저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그 테스터기의 특징을 한번 어느 때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거 요게 사실은 한동안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짝퉁을 산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여기는 하보 테스트,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알리에서 그래도 테스터기 치고는 꽤 비싸게 주고 샀어요. 39.99불인가 달러를 주고 샀으니까 4만원이 훨씬 넘는 건데 짝퉁을 산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이왕 샀으니 어떻게 했어, 뭐 잘 써봐야지. 그래서 다른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레인지에 따라서 레인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좀 다소 좀 편해요. 다른 것보다는 다소 좀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적인 무슨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몇 개씩 있을 거예요. 몇 개씩 뭐 보유하고 있을 텐데, 보통 보면 그러죠. 뭐 장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야 요즘 장비빨이야,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조그만 전기 회로라던가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많은 테스터기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어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4개 좀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없어서 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4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히오키라 그래요. 히오키 일제 히오키인데 요거는 우리 그 실습할 때 쓰는 거예요. 실습할 때 쓰는 거고, 뭐 전기 실습을 가끔 하거나 뭐 전기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때 사용하던 것인데, 이게 아무튼 다른 게 안 보네. 제가 원래 쓰던 게 이거죠. 원래 쓰던 게 이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요건 가격이 사실은 다른 거보다는 조금 비싸요. 히오키라고 해서 조금 비싸긴 해. 근데 단지 얘가 장점이 뭐냐면 작다는 것, 포켓용이라는 것, 들고 다니기, 소지하기 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포켓. 요거 하나, 지금 이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레인지라고 그러죠. 레인지가 있고, 또 리드봉이라고 하는 거 있어. 그죠? 요게 빨간 선이 플러스, 까만 게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드봉이 좀 큰다던가 해서 여기다 이렇게 꼽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전기라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낮은 전압부터 높은 전압까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딱 있고 500V까지 잴 수 있다. 500V까지 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대부분이 500V예요. 대부분이 500V고 1000V까지 재는 것도 있어요. 1000V까지 잴 수 있는 테스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거는 1000V까지 잴 수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 보면 맥스가 750에서 1000V까지 잴 수 있다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110에서 220 또는 DC 같은 경우는 뭐 3V 1.5V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4V 정도 많이 쓰다 보니까 굳이 큰 높은 볼트를 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잴 필요는 없고, 제가 수업에 이건 PPT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인지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측정할 수 있는 게 네 가지밖에 없다. 그죠? 그러나 회로라든가 전기의 측정에서는 필요한 건 다 있다는 거죠. 원래 전기는 전압, 전류, 전기 저항이라는 걸 재야 되는데, 한 가지 다소 떨어지는 게 있네요. 전류를 잴 수 없다. 그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아쉽고, 레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프가 있고, 자, 넘기다 보면, 여기 기호에 보면, 쭉, 하나는 밑에는 점점점점, DC라는 거예요. DC, V, 볼트를 재는 것이다. 이게 디지털 테스트하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뭔가 어디에다 레인지를 이렇게 맞추게 되면 0이라는 게 잘 안 나와, 숫자가. 여기도 보면 0이라는 게 5% 나오고, 여기도 그렇고 0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즉 0이란 숫자가 안 나오고 이상한 숫자들이, 여기도 보니까 지금 볼트를 재는 것인데 마이너스 51.48 이렇게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의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지식이 없으면 이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볼트가 나오고 있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잖아요. 또 단위라는 걸 또 알아야 돼. 단위가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DC 볼트인데 뒤에 보면 미리볼트라고 있어요. 미리볼트. 미리볼트는 볼트의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92.미리 뭐 이렇게 미리볼트, 그럼 전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전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돼. 여기 0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자체는 0과 1이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날로그는 그 눈금으로 되어 있고 바늘이 있다 보니까 0이 되어 있어요. 0이 되어 있다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재주는 것인데, 체크를 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뒤쪽에는 단이라던가 앞쪽에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쪽에 그 볼트가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미리 볼트니까 전압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먼저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DC 볼트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건전지 볼트, 건전지의 전압을 잰다던가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잰다던가 그럴 때 활용이 가능하겠죠. 제가 이제 여기 간이 파워 서플라이에 있잖아요. 여기 있어서 이렇게 켜보고 전압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12V 정도로 놓고 10V로 놓을게요. 10V로 놓고 DC 전압이니까 거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DC니까 전압이 높지 않아서 감전이 되지는 않아요. 감전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9.4V 나와 있는데 여기는 9.32V, 조금씩 떨어지네요. 얘가 아마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많이 돼가지고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0.1V 정도, 0.1이 아니라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0. 몇 볼트 정도면 에러가 좀 이렇게 오차 범위가 좀 나오기는 한데, 이렇게 DC를 재는 겁니다. DC 직류라 그러죠. 직류의 전압을 잴 때는 여기 레인지를 DC 전압에다 놓고 잰다. 어렵지 않죠? 제가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 원래 제가 이제 24V를 맞춰놓고 쓰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 거기도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리드선을 갖다 댄다. 지금 보니까 24V 정확하게 나오네요. 24V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죠? DC 24V. 레인지를 거꾸로 했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거꾸로 해도 전압은 나옵니다. 단지 앞쪽에 극성을 잘못 맞췄다 그래서 마이너스 24V 이렇게 나와요.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와 리드선을 반드시 극성을 잘 맞춰서 재야 된다. 근데 맞춰지지 않더라도 마이너스가 앞쪽에 뜨니까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 보면 DC 같은 경우는 보통 1.5V부터 출발을 해요. 1.5V 제일 많이 쓰니까 1.5V, 3V, 6V, 9V, 12V, 24V. 그래서 DC 전압을 재는 곳이다, 이쪽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갈매기 모양 있죠? 이걸 또 헤르츠 모양이라고 하는데, 헤르츠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AC라는 거예요. 교류 전압.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등을 켠다든가, 우리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들을 AC, 직류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재는 것인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뒤쪽에 단위가 볼트예요. 볼트이면서 0.00, 뭐, 이렇게, 거의 0에 가깝게 나오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볼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AC라는 거죠. 그래서 리드선을 잡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해서 리드봉과 전기를 같이 잡으면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파워 서플라이를 동작시킬 수 있는 거기에 지금 AC 전압이 있으니까 한번 재볼게요. 지금 전압이 좀 낮네요. 200.73V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같은 경우는 리드선이, 교류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거꾸로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압을 잰다. 교류의 전압을 잰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같은 다른 걸 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여기 보면 이것도 체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체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들어가질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찌되었던 교류, 즉 우리 형광등이라던가 뭔가 램프라던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전기, 차단기에 전압이 나오지 않을 때, 차단기 어디 보면 뭐 하다못해 콘센트가 있어요. 가정집에 콘센트에 전압이 안 나와. 전기가 거기다 뭘 꽂아서 써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 그러면 그때 이렇게 레인지를 AC라는 교류에 놓고 재는 것이다. 교류에 놓고 전압을 잰다. 한 얘기에서 차단기가 하나 있는데, 차단기 1차 측이라던가, 이게 지금 전기 안 오지만 이렇게 1차 측이라던가 2차 측이라던가 이럴 때 이런 전기를 재는 것이다. 그래서 교류의 전압을 재는 것이 여기 갈매기 모양의 V, 볼트라는 것이고, 그 옆쪽으로 넘기면 오음이라 그래요. 오음. 레지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레지스탕, 뭐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이라는 걸 재는데, 여기 보면 단위가 또 나와요. 여기 보면 메가오hm 나와요. 메가오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오hm, 킬오hm, 메가오hm, 기가오hm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는 그 1의 뒤쪽으로 1, 킬오, 메가, 그러니까 1 뒤쪽으로 숫자가 6개가 붙는 거예요. 6개가 붙다 보니까 전기가 거의 통할 수 없다. 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제가 이제 저항을 한번 재볼게요. 제가 이제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면 10kΩ이라고 되어 있어요. 10k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걸 가지고 진짜 10kΩ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집게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같은 집게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연결할 수 없는 거. 손으로 잡으면 안 돼. 여기 리드선이나 이런 걸 손으로 잡으면 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9.91 뒤쪽에 보면 킬오hm 이렇게 나오잖아요. 킬오hm. 9.92 킬오hm. 킬오음이다. 만약에 그 숫자를 뒤쪽으로 보면 1000오음이 되는 거죠. 10,000오음이 되는 거. 만 오음이 됩니다. 만 오음인데 이거는 좀 오차가 좀 있네요. 오차가 좀 있지만 이 뒤쪽에 보면은 여기 색깔을 나중에라도 이제 그 저항을 읽는 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앞쪽이 숫자, 뒤쪽이 0, 제일 끝에가 0의 숫자, 제일 마지막에 오차라고 있어요.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데 금색이잖아요. 금, 은, 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차 범위에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음을 재는 곳에다가 놓고
저항의 오음을 잴 수도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통전 테스트도 할 수도 있어요. 얘와 얘가 지금 통해서 지금 0옴 전기가 그냥 흐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 옆에가 이제 통전 테스터인데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전자 부품의 그 극성을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저예요. 버저인데 버저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 속에 코일이 있다던가 무슨 회로가 있을 텐데 그 회로가 단선이 되었나, 즉 끊어졌나 단락이 되었나, 서로 붙었나 쇼트가 되었나,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4.21k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것이다. 저항치가 나오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또 하나, 나중에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테스터기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히터예요. 히터의 단선 여부를 알려 그러면 실제는 저항치를 측정하면 돼. 저항을 측정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290 정도, 290 정도의 저항치가 나오고 있어요. 290 정도의 저항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기가 없네. 계산을 해보면 이게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만 여기가 지금 220V에 170W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R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V자승에 W 이렇게 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단선이 이루어졌는가, 단선인가 단락인가, 이걸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얘가 누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케이스와 요걸 단자를 찍어 가지고, 이건 원래는 좀 쉽진 않지만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어요. 누설 전류가 생기지 않는다. 히터는 오래 쓰면은 그 누설 전류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항이 파괴되어 가지고 저항치가 좀 점점 낮아지면서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항을 메가옴이라 그러는데, 메가옴이라서 저항을 재는 테스트가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걸로도 한번 재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통전 테스트기라는 게 있어요. 통전 테스트기는 즉 이런 거죠. 얘와 얘가 지금 부저가 울려요. 버저가 울리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버저가. 그래서 얘와 지금 얘가 멀쩡하구나. 또 하나는 흔히 해서 접점 같은 거. 접점. 우리가 지금 보면 접점이라 그러죠. 이 C접점과 B접점이니까 얘와 얘가 지금 서로 붙어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접점도, 릴레이의 접점도 가능하고, 이렇게 스위치의 접점도 B접점, 돌리면 A접점, B접점, A접점, 요것도 접점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테스트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요거 일단은 히오키에 대해서, 히오키 테스트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히오키 설명을 드리고 다른 거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히오키도 리드봉 하나에 휴대용으로는 좀 간편하다. 휴대용으로 간편하고, 우리가 레인지가 몇 개 되지 않지만 전기를 다루거나 이런 설비 보존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기 중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히오키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나머지 것들도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